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경기도에 사는 여성이에요. 어릴 때 고생하면 나중에 좀 편하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랑 같기는 하지만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젊은 날 피눈물을 흘린 시간들이 있긴 했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지금도 싱글맘 싱글데디들이 아이 키우고 사는데 힘든 점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를 잘 키우시겠다고 격리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나이가 많다고 회사에서 잘리자 보험 설계사를 하셨어요. 엄마, 전에 옷가게 아줌마가 좋은 사람 있다고 소개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아저씨 만나봐. 진짜 좋은 사람이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됐어.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다른 집 애들은 엄마가 다른 아저씨 만나면 싫어한다던데. 미선이 너는 내 딸이지만 정말 특이한 것 같아. 엄마 보험 설계사 일이 힘든 것 같아서 그래. 좋은 아저씨 만나면 지금보다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꼭 남편이 있다고 지금보다 편할 거라는 보장이 어딨니? 나는 지금 너랑 둘이 사는 게 마음 편해. 엄마는 재혼했다가 남자 집에서 저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할까봐 싫으신 거였어요. 엄마뿐 아니라 저도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싫다며 옷가게 아줌마한테 딱 잘라 말했다는 걸 듣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삼 깨닫게 됐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전보다 더 엄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의 짐을 나눠서 지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저는 전문대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따로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빵이나 케이크를 좋아했기 때문에 배운 건데 의외로 그쪽이 전망이 있겠더라고요. 저는 2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제과제빵뿐 아니라 당시에는 좀 생소했던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그러면서 고급 베이커리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덕분에 저는 졸업하고 바로 부촌에 있는 카페에 취직했어요. 커피나 차뿐 아니라 케이크랑 과자도 거기서 직접 만드는 곳이었어요. 2차 실습과 3차 면접이 생각했던 것보다 까다로워서 될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취직이 돼서 너무 기뻤어요.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지금까지 엄마가 나 먹여 살렸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엄마 편하게 살게 해줄게. 당장에 큰 돈은 못 벌지만 일이라도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해. 야, 엄마 아직 쌩쌩해. 나 지난달에도 실적왕이었던 거 몰라? 이래봬도 엄마가 보험사 인재인데 쉽게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미선아, 엄마가 자식 먹이고 입히는 거 당연한 거야. 그걸 갖겠다는 생각하지 마. 그리고 엄마 일하는 거 좋아해. 만약에 엄마 힘들면 그때 그만둘게. 너는 이제 사회생활 시작이잖아. 생각보다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을 거야. 너 건강 생각하면서 첫 직장에 잘 적응할 생각만 해. 라며 저를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벌게. 좀 쉬어. 미선아, 엄마가 일해보니까 사람이 자기 취미가 있어야 일이 힘들고 지칠 때 활력이 되더라. 너 그동안 공부하고 알바하고 자격증 따고 좀 바빴어. 그러느라 취미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지금부터라도 좋아하는 거 찾아서 여가 시간을 즐겨봐. 그러면서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해봐야 좋은 사람 알아보는 눈도 생겨. 라며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는 저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제가 친구도 없고 휴일에도 집에만 있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죠. 아무래도 저는 일하면서 계속 몸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좀 덜 움직이는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안 해본 걸 해보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프랑스어 교재를 가져와서 공부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사장님, 프랑스어 공부하세요? 원래 일본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런데 일본도 프랑스에서 가져와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기왕이면 케이크나 마들렌 같은 거 프랑스에서도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시작해봤어. 뭐 정말 프랑스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놓으면 나쁠 건 없잖아? 사장님은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동호회에 가입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해외에서 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프랑스어를 배우고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장님하고 같은 동호회에 가는 건 좀 부담이 돼서 다른 프랑스어 모임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인들끼리 모여서 기초부터 공부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연락을 해보니까 마침 막 시작하는 기초반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그 다음 인터넷 모임에 가입을 해서 주말에 첫 만남을 가졌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제가 제빵 공부하며 프랑스어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기초부터 시작한다니 이렇게 아기가 딱딱 맞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정말 인생의 최악의 인연을 만나는 길이었는지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모임에 처음 갔을 때에는 많이 쑥스럽고 다들 저하고는 달리 여유있고 풍요로워 보여서 소외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몇 번 같이 공부하며 어울려 보니 다들 나름의 고민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공부도 공부지만 사람들 만나는 데에 취미를 붙였어요. 주말마다 모여서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영화를 보거나 탁구도 치고 볼링도 치는 그 모임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프랑스어 모임에 들어가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카페에도 완전히 적응을 해서 어려운 일도 잘 처리할 수 있게 됐죠. 그럴 때에 프랑스어 모임에 있는 남자 한 명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미선씨, 이번 주 프랑스어 모임 가기 전에 저랑 같이 밥 먹을래요? 제가 잘 아는 파스타집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프랑스 음식은 아니지만 이만큼 서로 얼굴 익혔으니까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미선씨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한테 다가와주는 사람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저는 모임 전에 남자를 만나 같이 식사를 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가기 전 남자는 대뜸 이러더군요. 미선씨, 나랑 사귈래요? 저 미선씨 마음에 드는데 미선씨는 저 어때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선씨도 저 마음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제 말 맞죠? 저는 그 사람의 넉살에 그만 웃음을 터뜨리며 알겠다고 만나보자고 했어요. 처음 남자를 사귀어보는 설레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말대로 어느 정도 마음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늘 유쾌하고 재밌는 말도 잘하는 그 사람의 여유가 부럽기도 했고 멋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만나보니 남자는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것처럼 남자 아버지도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풍요롭게 자랐을 줄 알았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좀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자와 1년이 넘게 사귀게 됐고 막연히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죠. 저는 남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해주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쩐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다른 걸로 돌리곤 했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종씨, 혹시 저랑 사귀기만 하고 결혼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제가 민종씨 마누라나 되는 것처럼 대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짜증나려고 해요. 대체 왜 그러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저랑 결혼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민종씨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는 결혼할 나이인데 뭐하고 있는 건가 걱정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 거면 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미선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결혼 이야기 꺼내고 싶었어. 근데 승진도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자고 하면 좀 걱정이 됐지. 나 진짜 미선이 너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 그래도 이게 워낙 인생의 큰 문제다 보니 쉽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다음 주까지 잘 생각해봐요. 민종 씨가 무슨 결정을 하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제 다음 인생 계획을 세울 거니까요. 그 사람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자는 저한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대로 그냥 끝이구나 생각하며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려는데 그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앞에 반지 케이스를 꺼내들더군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또 못할 것 같아서 무작정 왔어. 나랑 결혼해줘 미선아. 내가 너 진짜 후회 안 하게 해줄게. 너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못 견디겠더라. 난 너 없이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나도 민종 씨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결혼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양쪽 집안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는 남자에게 그저 저한테만 잘하라고 신신당부했죠.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저를 살갑게 맞아줬고 남편 내조만 잘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을 꾸려갈 많은 계획들, 재미있는 발상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깨져버렸어요. 신혼여행 후 처음 인사하러 간 날 시어머니는 예, 됐다. 요즘 촌스럽게 무슨 인사를 한다고 그래. 시집 왔으면 얼른 나서서 식구들 밥부터 해야지. 라며 제 등을 떠밀어 부엌에 들여보내더니 냉장고에 잔뜩 사다 놓은 재료를 차르르 꺼내놓고는 바로 일을 시켰어요. 저는 얼떨결에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다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부엌 청소를 했어요. 제가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랑 자기 형하고 과일을 먹으면서 잡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와서 밤이 되도록 일만 하는데 아예 저는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저와 남편은 그날 밤 늦게야 신혼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신 집은 원래 이런 식이야? 신혼여행에서 바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이렇게 일만 할 줄은 몰랐어. 나 오늘 밥도 물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거기다 내가 시댁 먹을 음식까지 다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한 번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당신한테도 너무 섭섭해. 당신 형도 그래.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는 거 받아먹기만 해? 나하고 제대로 인사도 안 했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여자들이 시댁 도우미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는 당신하고 살려고 결혼한 거지. 당신 본가에 가서 이렇게까지 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아, 이런 말은 정말 의외다. 미선이 너 이런 계산도 할 줄 아는 애야? 나랑 결혼했으면 우리 집에 맞추고 엄마 혼자 일하시는데 도와드리는 것도 당연하지. 도우미니 뭐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네. 그리고 좀 전에도 당신 형이라고 한 거 불쾌하네. 우리 형이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얕보는 거야? 이건 아니지. 제대로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지. 당신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엄마랑 형도 당신 식구라고. 식구면 같이 도우면서 해야지. 왜 나 혼자 다 해? 오늘 어머니랑 당신 나한테 너무한 건 사실이야. 알았어. 처음인데 엄마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다. 다음에 불편하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나도 옆에서 도울게. 오늘은 그만하자.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만 가면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시댁에만 가면 원래 자기가 쓰던 방에 들어가 틀어박혀 일절 나오지도 않고 저를 얼마나 부려먹던 신경도 안 썼어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를 불러 일을 시켰고 아주버니는 저만 보면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하기 일쑤였어요. 재수씨, 저 친구 만나러 가는데 돈 좀 주세요.
재수씨, 돈 좀 있어요? 나 살 게 있는데 좀 보태줘요. 재수씨 왔네요. 나 시험 보러 가는데 차비 좀 줘요. 시댁에서 일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볼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니 정말 스트레스가 됐어요. 남편의 형은 7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몇 년째 공부 중이라고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돈을 달라는 걸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주버님, 저 올 때마다 매번 용돈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매번은 어렵고 한 달에 한 번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콱 잡더군요. 너 지금 그게 우리 민석이한테 하는 말이야?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돈 때문에 무안하게 해? 아니, 뭐 하나 볼 때도 쓸 때도 눈꼽만큼도 없는 거 드렸더니 지금 하늘 같은 아주버님을 돈 몇 푼에 망신을 줘? 어머니, 망신이 아니고 제 사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 첫 인사드리러 온 날부터 어머니 하라는 대로 일 다 했어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저 무거운 거 혼자 날라도 도와주지도 않으셨고요. 야, 너는 원래 음식 만드는 게 직업이잖아. 그럼 집안일은 껌 아니니? 누가 들으면 우리가 너한테 뭐 시킬래 시킨다고 돈이나 뜯고 집안 살림 고약하게 시키는 줄 알겠다? 제가 하는 일은 베이킹이에요. 반찬하고 밥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고약하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 어려움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한 번은 하고 싶었던 말을 결혼 6개월 만에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하지만 조금은 반성할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펄펄 뛰며 난리를 쳤어요. 너 되게 웃기는 애다. 너 전문대졸이야. 선시장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 학벌이라고. 그런데 대졸인 우리 아들 꼬셔서 물었으면 나 죽었습니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중간이라도 가지. 진짜 어떻게 배워먹었는지 아주 싼 것을 집에 들였어.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 전에 부모 자리를 봐야 된다고 한 거야. 어머니, 저한테는 뭐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엄마는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 저 키우느라 엄청 노력하시고 사신 분이에요. 어머니도 혼자 되셔서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야, 네가 감히 나를 니네 엄마한테 비교를 해? 보험 아줌마하고 중학교 선생이었던 나를? 얘 봐라, 진짜 뭘 모르네. 라며 시어머니는 저를 잡았던 어깨를 마구 손을 치며 밀었고 아주버님은 저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째려보며 참나, 용돈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어이가 없네. 남편은 집에 와서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당신 오늘 너무한 거 알지? 그게 형한테 할 소리야? 우리 형이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래.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 계산적인 여자일 줄 꿈에도 몰랐어. 아, 진짜 어이는 내가 없어. 말이 다 안 나온다. 내가 너무해?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내가 불편한 거 말하면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던 게 누군데? 결혼 6개월 동안 뭘 했다고 그래? 그래놓고 계산적? 뭐가 계산적인데? 당신 형한테 용돈 안 준 거? 시댁 가서 일만 했다고 말한 거? 그만하자. 말이 안 통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저는 결혼 6개월 만에 엄청난 후회를 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더 많은 남자를 사귀어 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 좋다고 한 말에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다 줘버렸다 싶어 계속 마음이 쓰리고 괜히 분하기까지 했어요. 결혼 전에는 소심한 면도 자상한 걸로 착각해서 좋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 이 사람은 아주 자기네 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 결혼 생활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됐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동참하기로 했죠. 만약에 계속 같이 산다고 해도 제가 버는 게 변변치 않으면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들어 앉혀서 자기 집 일만 시킬 기세였어요. 저한테는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무기였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카페 2호점을 내는 데에 투자를 했고 저를 좋게 봐왔던 사장님은 기꺼이 저를 사업 파트너로 받아줬어요. 그 후 저는 카페를 내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시어머니는 결국 주말마다 저를 부르는 걸 포기했어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시댁에서 풀려나 해방된 것만 같았죠. 레시피를 만드느라 사장님과 스태프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도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제가 카페 2호점을 맡아서 자리를 잡는 동안 아주버님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하루는 친구들과 합격 파티를 한다면서 카페에 케이크를 사러 왔는데 그 특유의 무시하는 눈빛으로 카페를 둘러보더니 전문대 나온 사람이 일하는 데는 이렇게 생겼네요. 내가 뭣도 모르고 여기서 애들 코 묻은 돈 받은 걸 받아버렸네. 뭐 이제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많이 파세요. 매니저님, 저 사람 뭐예요? 아니 여기 카페 매출이 얼마인지 한 달 월세가 얼마인지 알고나 저래요? 이런 노른자 땅에서 카페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오히려 더 분통을 터뜨렸어요. 진짜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고급 공무원이라니 말이 안 나왔어요. 게다가 몇 년이나 엄마한테 얹혀 살면서 공부한다고 돈도 한 푼 안 벌고 받아서 쓰기만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놀랍지도 않을 만큼 남편 집안 식구들의 성격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신혼 초부터 시댁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게 여전히 풀리지 않고 냉랭한 채로 지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친정엄마 생신이 돼서 같이 레스토랑에 가려고 엄마가 저희 집에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에 온 거였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도 하지 않았고 오늘 생신 자리도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저와 남편 사이는 가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사부인, 생일밥 먹으러 가시는 길이니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혹시라도 생일이라고 우리 민종이한테 선물 사달라고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딸내미랑 밥 먹는 걸로 끝내세요. 박서방한테 뭐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제 생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사부인은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하네요. 지금 사부인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세요. 사회에 나가면 사부인이 저랑 같은 자리에서 말이나 섞을 위치예요. 호험하던 양반이 어디서 전직교사한테 그딴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번 돈 사부인한테 가는 거 저 못마땅합니다. 쟤는 우리 집 식구지 이제 사부인 집안 사람 아니잖아요. 저한테 돈 안 가져간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뚜껑이 열린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고 제가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우리 엄마 딸인 거는 변함없어요. 어떻게 전직 교사였다는 분이 생일날 그런 무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번 돈 제가 어떻게 쓰든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돈 얼마 드리는지 터치 안 하거든요. 각자 알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가 아주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전직 교사는 바른 말도 못하니? 그리고 너 지금 말한 거 그게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의 태도야? 뭐 이건 따로 사는 거나 다를 게 없네. 왜 여기서 사니? 그러네요. 제가 왜 여기서 아직도 살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라고 화를 내고는 엄마와 함께 나와버렸어요. 저는 엄마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백화점 쇼핑도 하면서 기분을 풀려고 노력했어요. 미선아, 엄마는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네 편이야. 그리고 넌 정말 괜찮은 애야. 그거 잊지 말아야 돼. 엄마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고 저는 길거리에서 엄마한테 안겨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느라 쌓였던 게 터져버린 순간이었어요.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더군요. 아까는 내가 좀 흥분했던 것 같다. 네가 알아서 민족이랑 상의해서 돈 써라. 낭비는 하지 말고. 저는 웬일로 저렇게 갑자기 숙이고 들어오나 의심부터 됐어요. 그럴 정도로 시댁을 신뢰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됐어요. 아주버님이 그동안 사귀었던 여친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는 여자 집하고 잘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 같더군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제 통장에서 돈을 6천만 원이나 뺐더군요. 당신 여기서 왜 돈 뺐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각자 관리하는 통장은 정말 큰일 났을 때만 쓰기로 한 거잖아. 그거 형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엄마 드렸어.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드려? 그리고
아주버님 결혼 준비하는 돈을 왜 내 돈에서 드리는데? 그럼 당신은 한 푼도 돈 안 보태? 진짜 성업개구네. 이럴까봐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 안 한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하고 아주버님 결혼 비용 보태는 거 얘기 끝났잖아. 우리가 같이 1,000만 원 드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까짓 것 가지고 뭘 하냐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나도 형 볼 면목은 있어야지. 그걸 왜 내 돈 갖고 하는데? 당신 돈으로 하면 되잖아. 남의 돈을 그렇게 말없이 가져가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말끝마다 내 돈이네 남의 돈이네.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당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알지? 당신 결혼하고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린 적 없어. 그러면서 내가 내 돈 챙기는 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웃기지? 뭐? 웃겨?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어. 니네 집만 집이고 우리 집은 집도 아니니? 니네 집이 뭐 볼 거 있다고 일일이 다 챙겨.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과는 이미 말이 안 통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집을 그렇게까지 무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 왜 나랑 결혼했어?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무시하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나도 몰라. 엄마 반대 무릅쓰고 한 건데 나도 눈에 뭐가 씌었던 건지 당신이 이런 여자인지 모르고 한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걸 각오하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제 돈이 상의 없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뻔뻔했어요.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됐다고 우리 무슨 득을 본 게 있니? 내가 정말 카페 한다는 거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했는데 그래도 니네 카페가 장사도 잘 되고 좀 알아준다길래 그런 며느리가 아주버님 위해서 돈 써줬다는 말 좀 듣고 싶었다. 네가 버는 돈이 민종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다더라. 전문대 졸업으로 우리 집 며느리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우리 집 경제 상황에 도움은 돼야 할 거 아니냐고. 돈 번 거 다 뭐 할 건데 같이 쓰면 좀 좋아. 제가 전문대 졸업한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제가 죄 지었어요? 그걸 자꾸 문제 삼으시니 더는 저는 못 살 것 같네요. 돈 돌려주세요. 이혼하겠습니다. 야, 너 지금 집안에 중대한 일 앞두고 뭐가 어째? 아주 협박을 해라. 그래, 이혼해. 누가 더 손해인데 그래? 우리 민종이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네 엄마처럼 팔자 드세게 살고 싶으면 그러라고. 제가 다시는 엄마 이야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집에 오자마자 짐을 챙겼고 남편은 아주 팔짱을 끼고 그런 저를 차갑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보내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고 집안 행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니 위자료로 받겠다고 버티더군요. 당시 저는 그 사람들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는 걸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깔끔하게 이혼해버렸죠. 솔직히 그 집 식구들이 제 돈을 쓴다는 게 너무 화가 나긴 했죠. 혼자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그 일이 생각나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에만 몰두해서 카페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사장님은 그런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카페 케이크를 체인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들어왔어. 그래서 파티쉐드를 더 뽑고 기계 좀 드리려고 해. 제대로 등록하면 온라인몰에서도 팔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책임자 자리를 맡아줘. 정말 제가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미선 매니저가 안 하면 누가 해? 저희는 투자자를 만나고 카페 이름을 붙여서 케이크를 전문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파티쉐들을 훈련시키고 같이 케이크를 만들며 애를 썼고 사장님은 케이크 판로를 넓혀갔죠. 다행히 저희 일은 잘 돼서 케이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미선 팀장, 이제 아예 우리 CEO 하자. 그게 좋겠어. 사업은 학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열의와 사업 감각이 더 중요한데 미선 팀장은 정말 감이 좋은 것 같아. 라며 제게 공동대표를 제안하셨고 저도 좋다고 했어요. 이혼한 이후 일에만 매달렸던 제게 최고의 상이었죠. 엄마는 너무 좋아서 펑펑 우셨어요. 네가 이혼하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너 재혼 안 해도 난 괜찮아. 이렇게 네 힘으로 성공했잖아.
이게 다 엄마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야. 엄마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저는 엄마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를 위해서 운전기사도 따로 붙였고요. 그게 제 나이 40이었을 때 일이었어요. 물론 힘들 때도 많았고 경제적 위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에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희 케이크가 온라인으로 매진이 된 날 저와 엄마에게 한턱을 내겠다고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입고 갈 옷을 사려고 명품 샵에 들렀어요. 이런 비싼 옷 안 사도 되는데 엄마 부담스러워. 괜찮아 엄마. 딸내미가 명색이 대표인데 이런 것도 못 사줘? 그런데 명품 샵을 청소하던 남자가 갑자기 저를 빤히 보더니 다가오더라고요. 보니까 전 남편이었어요. 엄마도 그 사람을 알아보고 놀라셨죠. 저와 엄마는 그 사람을 피해 샵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와 엄마 앞을 가로막는 거였어요. 미선아 나야. 나 알아봤지? 우리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전 그쪽하고 할 말 없는데요. 나 이혼하고 정말 많이 후회했어. 처음부터 이혼은 당신이 하자고 해서 한 거였잖아. 자네 지금 내 딸을 탓하는 건가? 지금도 이러는 거야? 엄마가 큰 소리를 내자 남편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장모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혼하려던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뭔가. 아니 남의 귀한 딸을 무슨 돈 버는 기계로 알고 함부로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내 딸이 그 집 나올 때 어떻게 했어? 너 가지 말라고 말렸어? 꼼짝도 안 하고 내 딸 무시했잖아. 장모님 그렇게 큰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매달리는 전 남편이 너무 역겨웠고 화가 나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여기는 어떻게 된 매장이 청소하러 오신 분이 손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손님한테 이러지 말고 이따가 다시 와요. 미선이 제 전 와이프예요. 그래서 말 좀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이봐요. 어디서 함부로 내 이름을 올려요? 당신 어머니, 당신 형, 그리고 당신. 다 나 무시해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엄마 손을 잡고 매장을 나왔고 매니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직원을 불러 남편을 내보냈어요. 남편은 직원 손에 붙잡혀 나가면서 여보, 미선아, 나 좀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응? 하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댁은 아주버님이 주식에 미쳐서 이 돈 저 돈 다 끌어쓰다가 완전히 파산했고 부인한테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대던 시어머니하고 전 남편도 더는 돈 끌어올 데가 없어서 결국 집도 팔고 작은 월세로 옮겨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제 사무실로 한번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래도 2년 가까이 함께한 정이 있잖니? 그러니 한번 다시 생각해주지 않을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저를 돈 버는 기계로만 보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존중해주고 있는 사람들과 살고 싶지. 자기 가족이 됐다고 며느리를 무슨 도우미보다 심하게 부리고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으로 아는 집하고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6천만 원도 가져가셨잖아요. 제가 그런 집을 뭘 믿고 다시 생각해보겠어요? 저는 바로 경비원을 불렀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 후로 몇 번이고 전 남편이 절 찾아왔어요. 그러자 아예 사장님이 나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경찰에 신고도 해주셨어요. 결국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오지 않게 됐고 두 사람은 그 후로 소식을 알 수 없게 됐죠. 그것도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저는 그리고 3년쯤 더 지나서 사장님이 소개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결혼도 남자도 다 싫었던 제게 안정감을 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걸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